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우입니다. 자, 통계 단원의 정말 가장 중요한 단원. 사실 통계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9단원 연속 확률 분포, 그 중에서도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실제로 9단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도 있고요. 정규 분포도 있고요.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 자체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평범한 형태의 확률 분포임과 동시에 실제로 고교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의 핵심이고요. 앞단원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불연속이 되는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이번 9단원은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배우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텐데 전체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통계를 공부하면은 지난 단원 통계가 뭐라고요? 통계가 어떤 집단의 성향, 집단의 어떤 경향, 성향, 성질들을 수치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하고 옆반 중에 누가 수학 공부 잘하냐 물으면은 우리 반과 옆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통계가 그런 건데, 그 통계를 고등 과정은 전부 다 확률 변수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뭔지는 다 설명했었죠.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이 실수였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불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요것들이 나누어지는 거고요. 불연속인 걸 다루는 게 8단원이에요. 8단원. 8단원. 연속인 걸 다루는 게 9단원인 겁니다. 일단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보입니까? 네, 그리고 확률 변수가 불연속인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산 확률 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집단을 쫙 이렇게 통계 처리해 놓은 게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다음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를 통해 가지고 확률 분포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단원에 뭘 배웠냐면요. 이산 확률 변수의 일반적인 성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어떻게 구하니, 분산 어떻게 구하니,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니, 또 확률을 어떻게 구하니 배우다가 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특별한 한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항 분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를 통해서 표현한 게 이산확률 분포인데, 그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확률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인 경우는 이거 구하는 것이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편 어떻게 구하고, 확률은 어떻게 구하고 등등등을 배우는 것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별한 한 형태가 뭐냐면은 바로 정규 분포예요. 근데 이 정규 분포가 워낙 많이 사용되고 워낙 기본이라서 사실상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 정규 분포를 하나로 톡 떼가지고 다룬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제 이런 통계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느끼냐면 정규 분포가 수능에 나오는 빈도, 내신에 나온 빈도 100%예요. 안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낱개의 덩어리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거 싹 합한 것보다 이거 하나가 나오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할 때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하나가 엄청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과정에서 어떤 밟아가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정말 자세하게 깊게 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시간에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
뭐 다음 시간 가면은 뭐 최고 수준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근데 이제 통계 파트의 특징상 우리가 뭐 미적분 문제를 푼다라든지 또는 뭐 수투 같은데 뭐 수원 같은 데서 또 어려운 문항 뭐 수열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문항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말 그대로 어렵잖아. 근데 통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말로 나와 있어. 뭐 우리 반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말로 나와 있는 거를 수식화시켜서 우리가 정리했던 이론이나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로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푸는 게 뭐 막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가 보입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책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의 정의나 그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에서 연속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뭘 어떻게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에서 확률을 갖다가 표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치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얼마에서 싹 더하면 1입니다. 이런 거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x 값이 0에서부터 3까지 값이라고 치면은 이 0에서 3까지의 모든 연속되는 실수값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표를 만들 수 없어요. 0 다음에 뭡니까? 뭐 0.0001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0.000입니까? 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속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 x값은 몇 개 있습니까? 무한히 많기 때문에 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x와 p 사이 관계, 이 확률을 갖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잖아요. 보통 p 괄호 열고 x가 얼마일 때는 뭐 이 값이 얼마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단 주의할 점은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값 자체가 확률이었어요.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값 x 값이 무수히 많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확률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무수히 더하게 되면 답이 확률의 모든 합이 얼마 됩니까? 1이 돼야 되는데 이 값에서 0.1이라고 치면 0일 때도 0.1, 0.000일 때도 0.1, 0.1 하면은 0.1을 무수히 더하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확률을 포함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랑 차이가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그 자체가 확률이야. 확률 밀도 함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fx는 확률하고 관계가 된 건 맞지만 이 확률 자체는 아닙니다. 확률은 아니에요. 연속 확률 변수의 요 확률 밀도 함수인 fx는 확률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식일 뿐이지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런 거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 x가 가진다고 하면은 이 x 값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 값이 만약에 0.1이라고 치면은 0.1, 0.1, 0.1, 0.1만 무한대만큼 있기 때문에 모든 확률합이 1이라는 말에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지는 나와 안에 있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관계가 있는 개념인데 확률 자체는 아니야. 첫 번째, 이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0 이상. 왜냐하면 확률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물론 이 값 자체가 확률은 아닙니다만 확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넓이가 확률이야. 확률 밀도 하면서 넓이 확률인데 그랬을 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구간의 넓이는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1이 되야 됩니다. 세 번째, 특정 값의 범위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특정 범위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시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그때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그래프일지는 몰라. 문제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바로 확률인 겁니다. 알겠죠? 이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처럼 확률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 넓이가 확률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0 이상이고요. 두 번째, 모든 넓이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고요. 세 번째, 특정 구간의 넓이는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구한다고요? 통계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을 구하는 건데 확률을 구하는 걸 먼저 한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넓이로 구합니다. 넓이를 구한다는 말은 적분으로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수트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확통을 공부하려면 통계 파트는요.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적분을 못해도 요 파트만 넘어가고 뒤에부터는 또 적분이 필요 없긴 합니다만 요 파트 9-1에 해당하는 요 9- 초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분을 알아야 되니까 혹시나 적분이 안 되는 학생들은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넘어오면 되니까. 자, 그 뒤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산항을 분포해서 x는 시그마 xi pi 이렇게 했던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 편차의 제곱 평균 내지는 시그마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시그마 자리 적분만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어떻게 하냐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x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평균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ipi가 아니라 xfx dx. 아까 말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원래는 확률이었지만 이때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확률 밀도 함수를 쓰는 겁니다. 네, 확률 밀도 요거는 같은 개념인데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그 자체가 확률이었고요. 이때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과 관계가 있는 개념. 그래서 곱해서 적분하시면 평균이 됩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아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구한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확률 밀도 함수 곱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시계 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i의 제곱 pi를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제곱의 평균 한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확률 변수 x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vx 이런 식이 연속 확률 변수건 이산 확률 변수건 어떤 분포건 다 똑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xfx, 원래 xipi였는데 xfx 적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거나 또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고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은 똑같습니다. 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 구하는 거. 이산 확률 분포건 연속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성이 성립하게 된 평균은 ax 더하기 b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요. aex 더하기 b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b하고는 상관없고 여기 제곱은 나오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절대값 a가 앞에 붙게 됩니다. 이 내용.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대부분 정의의 카테고리에 속하거든요. 정의의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산 확률 분포랑 비교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왜 그런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정의는 수학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고교 과정상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0에서부터 1 사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많이 써요. 네, 그림 그려서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많이 표현합니다. 0에서부터 0.5 여기를 1이라고 치면 0에서부터 0.5까지는 ax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지금.
그럼 0.5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a의 1, x-1이니까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그럼 1보다 클 때는 계속 0. 1보다 작을 때도 계속 0.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인 y는 fx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 문제는 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식으로 주어지나 그림으로 주어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표로 안 주어진다고요? x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상수 a의 값을 계산해봐. a 값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가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요. 0.5가 되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0.5x야. 그럼 이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1, 높이는 0.5x. 한 값이 1이 되므로 0.5x가 아니죠. 0.5a지요. a. 0.5a. 0.5a가 1이니까 a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의 값은 이 값이 2인 거지. 그렇죠? 자, 두 번째. p가 확률 변수 x가 0.3에서 1 사이일 때 확률 이 말인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가 0.5니까 0.3이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0.3? 0.3. 그러면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은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넓이가 1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내가 찾고 싶은 0.3에서 1까지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이건 뭐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듯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방법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0.3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요 직선이 지금 1,1이잖아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여기는 0.6이야. 0.6.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1에 밑변 0.3 곱하기 높이 0.6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잠깐만요. 수월이 0.6이 아니네요. 0.12네. 0.12. 다시 0.5,1을 전에 기울기가 4입니다. y는 4x이기 때문에 여기는 0.1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밑변 0.3 높이 0.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18이 나와서 이 파란색 이 넓이가 0.18이야. 나는 이거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요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요걸 빼주시면은 0.8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균하고 분산 구하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평균 분산 구하는 과정은 주어진 구간 전체가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평균 구하는 과정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xfx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려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0.5까지는 이 직선이 y는 4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곱하기 4x dx를 하시고요. 더하기 인테그럴 0.5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4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의 4의 x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적분이 좀 어색하지요. 근데 어쨌든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4x제곱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4 x의 세제곱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0.5도 어색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또 마찬가지야. 3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 할 수 있겠니? 그냥 공식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산. 이 분산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거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는데 평균을 이미 구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뭘 먼저 구하느냐? 이거 먼저 구해요. 이거부터. 2x제곱. 이건 뭡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fx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0.5까지는 x제곱에다가 4x를 곱해가지고 적분하시고요. 아까보다 숫자가 좀 예쁘게 떨어지네요. 더하기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는 앞에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까요?
x제곱의 4의 x-1의 dx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까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네요. 계산은 괜찮습니다. 실제 이 정도의 복잡한 연산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방법만 알면 돼요. 확통 자체가 미적분처럼 막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분산 구하는 문제는 방금 구했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방금 요 네모 구했고요. 빼기 방금 요 세모 구했으니까 이걸 제곱해서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끝.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게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정규분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정규분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간 0에서부터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함수 fx는 ax를 따르거나 b-x를 따르는데 뭐 사실상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은 자동으로 보너스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지금 1이고요. 여기가 지금 2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0에서부터 1까지는 y는 ax를 따릅니다. ax를 따릅니다. ax를.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a가 된 거죠. a가.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b-x를 따르는데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y는 지금 b-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문제에서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b-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근데 사실은 뭐가 성립하냐면요. 현재 이 점에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게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a는 b-2라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b 자리에는 a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b-를 쓸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a-2라고 똑같은 거야, 이 값이.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평균이 1인데 사실 이 문제는 평균이 1인 것은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상수 a, b 구하는 건데 일단은 보너스 공식 하나가 있죠.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공식이 또 보너스입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구간이 정의가 되면은 무조건 이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그래. 이 넓이가 1이야. 전체 확률이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앞쪽은요. 2분의 1의 밑변 1, 높이 a가 되고요. 더하기 이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의 이 높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 더하기 윗변 하게 되면 a-1이고요. a니까 여기는 2a-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1인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a, 여기는 a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은 1이 되므로 넘기니까 2분의 3a는 2분의 3이므로 따라서 a는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1이면 집어넣게 되면 b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끝. 근데 a가 1이면은요. 여기가 a-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겠네. 사실 이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겠죠. x축, y축 1이고 2이면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0이고요, 1이고요, 2이고요. 이때가 지금 1이 되는 이런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 넓이가 1. 됐나요? 뭐 사실 평균은 그냥 심심하면 구해 보셔도 되는데 사실 문제를 풀 때 평균 구하는 거는 막 곱해서 적분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하시고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가 k 이하일 확률이 0.01에 단 k는 0에서 1 사이고 만족하는 상수 k 값 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k 이하일 확률이 0.0이야. 0.0이면 뭐 거의 뭐 50분의 1이니까 그런 거지. 이런 값이 k라고 하면은 k라고 치면은 k 이하일 확률 이 넓이가 문제에서 0.02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밑변이 1, 높이가 1인 요 직선이기 때문에 요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의 밑변은 k잖아요.
근데 이 높이 역시 k가 되어서 이거를 0.0이라고 쓰면은 k제곱은 0.04가 되고요. 따라서 k값은 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자, 마지막. 이때 분산 한번 구해봐. 평균이 이미 나와 있네. 그럼 뭐만 구하겠습니까? 제곱의 평균만 구하시면은, 그지? 제곱의 평균만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x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현재 이 직선은 y는 x예요. 현재 이 직선은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2,0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의 fx니까 이게 x니까 x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여기다가 x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의 dx. 네. 뭐 계산까지 하시면은 4분의 1 x의 4제곱 0에서부터 1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x의 세제곱을 1에서부터 2까지. 대입하면 답이 쪽쪽쪽쪽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여기 답이 아니라 이거는 제곱의 평균이므로 평균의 제곱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평균 제곱 1이니까 방금 구한 여기에다가 1의 제곱을 빼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전체를 이렇게 딱 뭔가 문제를 지배하는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막 계산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적분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확률이네. 넓이가 확률이네.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네. 넓이가 확률이구나. 그 다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균 이렇게 구하고 분산 이렇게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연산 자체는 그냥 위적분에서 배우시고 진짜 중요한 거 할 겁니다. 바로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이 정규분포는 뭐 사실 히스토리 잠깐 설명해주면은 왜 정규분포를 제일 처음에 배우느냐? 왜 정규분포가 중요하냐? 아니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학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분포 중에 가장 간단한 분포가 이항분포입니다. 가장 간단한 분포가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횟수와 관련된 확률분포가 이항분포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수학적으로 간단한 분포야. 그랬을 때 그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떤 비스무리한 그래프가 돼요. 그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들을 르장드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뭐 어떤 수백 년 전에 이제 막 논문을 발표가 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규분포 배우기 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수학 점수야. 우리 학교의 수학 점수를 각각의 점수별로 이렇게 분포를 해보면은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평균이 50점이라 치면은 50점 받는 사람 숫자는 많고요. 평균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숫자가 작고 뭐 90점이 넘어가는 사람 숫자는 더 작고 더 작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40점도 작고 30점도 작고 10점이나 5점 근처 사람 더 작고 이런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점으로 찍으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좌우 대칭의 그래프하고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 키의 분포, 성인 키의 분포. 남학생이 선생님이 알기로 170 초반이 평균이라고 들었었는데, 하여튼 뭐 평균이라고 치면은 그 근처 사람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175, 176 하면 더 작아지다가 180 넘는 사람 비율이 뭐 10%인가 그 이하인가 아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85가 넘어간 사람은 더 확 작아져요. 190이 넘어간 사람은 더 확 작아져요. 2m가 넘어간 사람이 있긴 있잖아. 더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3m가 넘어간 사람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거의 기네스북에 마찬가지로 또 키가 작은 사람, 더 작은 사람 140이 안 되는 사람
100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포를 보면 거의 어떤 그래프를 좌우대칭,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근사적으로 되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게 이제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우리 반의 키의 분포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의 키의 분포라면 더 예쁜 그래프, 우리 도시에 해당하는 분포라면 더 촘촘한 그래프, 우리 나라의 분포라면 더 촘촘한, 전 세계의 분포, 외계인을 포함해서 분포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밝혀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포에 대한 거를 수식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은 증명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키의 분포, 몸무게의 분포, IQ의 분포, 뭐의 분포가 전부 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면서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걸 밝혀냈고요. 그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정확하게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전체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엄청난 분포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선생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자동으로 외워진 거지만, 확률 분포가 방금처럼 좌우대칭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됐을 때, 특히 정확하게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2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2.7 얼마라고 하는 이과 미적분에서 배우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꼴의 어떤 식을 그대로 만족하면은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 정규 분포의 대략적인 모양은 아까 말했지만 좌우대칭 종 모양의 이런 그래프야.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성립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확률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림 모양만 보면은 이걸 보고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완전히 좌우 대칭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수함수와 관련된 그래프꼴을 그대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규 분포 문제는요, 반드시 정규 분포임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다음은 정규 분포를 반드시 따릅니다. 안 따릅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 분포임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임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학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수학 문제입니다. 이게 정규 분포에서 사실 배우는 전체 내용이에요. 확률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규 분포가 이게 좌우 대칭 모양의 그래프예요. 이 대칭인 점은 평균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 정규 분포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야, 이 그래프가. 그럼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과 수험생들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게 사실 전부 상수예요, 상수. 루트 2파이도 상수고 시그마도 상수고 2시그마 상수고 m도 상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 꼴이거든요. 근데 이 꼴을 적분을 하시면 이 적분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적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학과정 가서 이 적분 연산을 하는 게 불가능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확률 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한 99.9%는. 근데 그 확률 계산을 적분을 하셔야지 구할 수 있겠잖아요. 적분하는 게 불가능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적분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노벨 수학상 없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없는 상 만들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을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놓은 근사값이 있어요. 이 근사값에 해당하는 것을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확률 연산을 하는 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석글 제일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적분 계산을 미리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찾는 과정이고, 수능 정규 분포 매년 나옵니다. 내신도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지금처럼 근사값을 미리 제시가 되어 있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넓이가 얼마구나, 그러면 확률이 얼마겠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이론적인 내용.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하면서 주어질 때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를 따가지고 요 n이라고 합니다. n. 그리고요, 이 정규분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정규분포는 반드시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또 하나, 표준편차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표준편차가 원래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편차,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규분포의 모양은 표준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규분포가 이게 1번 정규분포야. 어떤 정규분포는 평균 똑같아요. 평균 똑같아요. 어떤 정규분포는 2번 정규분포예요. 2번 정규분포. 그럼 이 두 정규분포, 얘는 평균이 m이고요. m1, 표준편차가 시그마1이야. 얘는 표준편차가 평균이 m2, 표준편차 시그마2라고 하면은 시그마2라고 하면은 그리스 문자 시그마, 소문자 그리스 요 대문자의 시그마는 알고 있잖아. 여기 소문자가 요 시그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두 1번, 2번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평균은 서로 동일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은 서로 대칭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둘은요, 표준편차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다릅니다. 어느 게 더 크냐고 물어보시면 표준편차는 얼마만큼 평균 근처에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편차니까.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다는 말은 넓게 분포한다는 뜻이고요. 표준편 작다는 것은 좁게 분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 근처에 다 모여있다는 뜻이야. 이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의 비율이 이게 많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표준편차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어느 게 큽니까? 시그마1과 시그마2는? 시그마1이 더 큰 거야. 이게 그래프가 더 높아서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평균 근처에 모여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 이 편차가 작아요. 얘는 편차가 커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표준편차가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표준편차는 다르고 표준편차는 똑같고 평균은 달라. 이건 지금 평균은 똑같고 표준편차는 다른 그래프잖아요. 왜냐면 만약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고 평균, 또 이런 그래프가 됐어. 근데 이 두 그래프는 평균은 달라. M1, M2 하면은 당연히 M2가 더 크죠. 근데 이 그래프가 표준편차가 똑같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서로 무슨 이동한 겁니까? 서로 평행 이동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적어놓을까요? 표준편차가 한글로, 네, 이걸로. 이게 동일하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동일하면 이 그래프는 서로 평행 이동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요. 이걸 이제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약자를 따가지고 n이라는 기호를 쓰고 여기다가 평균과 분산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갖다가 한글로 다음은 정규분포야, 평균이 얼마야, 분산이 얼마야 말로 쓰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줄여갖고 그냥 n, 정규분포구나. 제일 처음에 쓰는 숫자는 이게 평균이구나. 여기는 분산이구나. 분산하면은 표준편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여러분 교재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다음 시간 예고편. 표준정규분포를 배우는 자, 요거 잠깐만 이거 하고 합시다. 이거 예고편 좀 이따가. 그래서 이 정규분포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전부 다 항상 정규분포는 언제나 0보다 큽니다. 당연하지. 왜? 확률 밀도 함수니까. 두 번째, 이 정규분포를 적분하게 되면 무조건 1입니다. 왜? 확률 밀도 함수니까 모든 확률이 합은 1이기 때문에 모든 넓이는 1인 겁니다. 단 정규분포는 이 값이 무한히 뻗어나가고 뒤로도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이걸 여러분 적분 계산할 일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적분으로 구하지 않아요. 적분으로 구하는 게 불가능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표준정규 분포를 배우는데 뭐야, 하나 더 있네요. 미안해요. 잠깐만. 1, 2, 3, 4. 이거 아까 설명 내용이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점근선의 x축입니다.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는 그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평균일 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평균이 만약에 일정하면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양옆으로 퍼지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솟아 올라갑니다. 이건 설명했던 내용이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뭐 이 내용이다가 그래프 설명했던 내용. 다음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는데 이거야. 좋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어. 진짜 구해보자. 진짜 한번 구해보자. 너네들 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게 나오는데 모든 수능 내신 정규 분포 문제는 문제에서 어떤 말로 주어진 걸 계산하는데 대부분 확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확률을 쓰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전체를 보는 안목을 꼭 키우시기 바라고요. 정규 분포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